안녕하세요. 오늘도 고민 박사, 권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반려동물들은 안타깝게도 인간의 수명과 그런 반려동물의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곁을 먼저 떠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곁을 내줬던, 우리가 이렇게 의지했던, 같이 생활했던 그런 반려동물들이 우리를 떠날 때 우리는 커다란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이제 요즘 들어서는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애도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런 반려동물을 무지개 다리로 먼저 보내는 어떤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그런 애도 반응, 그리고 또한 그런 애도 반응이 지나칠 때 나오는 어떤 그런 우울증,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애도 반응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반려동물을 떠나보낼 때 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어떤 그런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애인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다른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꼭 죽는 게 아니라 헤어질 때조차도 우리는 애도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도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주된 특징이 되냐면, 일단은 몸이 너무 힘들어져요. 마음만 힘든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라는 그런 말을 처음에 누가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냥 정서적인 어떤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잘 못 쉬게 되고 몸 여기저기도 아프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금방 피로해지게 되고 감정도 불안정해지게 되고 자꾸만 충동적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물론 처음에는 넋을 놓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멍해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느냐에 따라 그런 부분으로 어떤 좌절을 하게 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그런 분노의 표출들이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 예를 들면 그 연관이 됐던 사람들, 특히나 의사라든지 이런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떤 원망이 이제 생기죠. 그런 부분이 또 지나가게 되면 그런 좌절과 그런 분노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말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는 두 번째, 네 번째 영상이랑 또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느냐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미리 그 이전 영상에서 다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다시 또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결국 우울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마음의 배터리를 어떻게 마음 쓸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감정들을 느낄 일들이 많아서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을 때, 그래서 배터리가 이렇게 쫙 방전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우리 신체 기능들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신체 기능들 중에서 특히 우리 두뇌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감정을 조절한다든지 충동을 조절한다든지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한다든지 뭔가를 우리가 학습을 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시간이나 스케줄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을 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고 이런 사실 두뇌 기능들이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일들 또는 가족과의 일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직업적, 사회적, 가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두뇌 기능이 우리가 감당을 해내야 할 어떤 이런 사회적인 기능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정도로까지 떨어지게 되면 우린 그때 그거를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특히나 이런 펜로스 증후군처럼 우리가 곁을 내주고 정말 같이 함께 오랫동안 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인연이죠.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중요한 인연인데 그런 인연을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게 되면 그 상실감은 정말 말도 못하게 진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힐 수가 없죠. 신체적으로도 제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지만 그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할 수가 없었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그런 무력감,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좀 살아 생전에 좀 더 이렇게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자책감, 뭐 이런 부분들로 아주 감정의 소용돌이, 감정의 쓰나미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감정을 느꼈다가 또 아무 감정도 못 느끼는 그냥 공허해지는, 마음이 그냥 텅 비어버리는 또 그런 감정이 휘둘렸다가 다시 또 어느 순간에 또 그런 또 감정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어떤 그런 감정의 괴로움 속에서 지내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애도 반응이 보통 제가 이렇게 본 바에 따르면 옛날에는 애도 반응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되고 그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신과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애도 반응이다 라고 교과서에 이렇게 나온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배우곤 했는데, 제가 막상 나와서 이렇게 외래에 이제 진료를 받으시던 분들이 이제 그런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는 정신과를 처음 그 펜로스 증후군 때문에,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먼저 떼내놓고 나서 그 아픔 때문에 정신과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거의 한 6개월, 짧아야 6개월이고요. 길면 한 1년 넘게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 게.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원래 기능을 잘 못하고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본인도 많이 힘들지만, 사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같이 많이 힘들어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가족들도 힘들거든요. 왜냐면 특히 반려동물을 떠나보냈을 때 펜로스 증후군에 빠지는 어떤 그런 정말 더 각별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그런 가족 구성원도 있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도 사실 덤덤한 척을 할 수 있는 거지 덤덤하지는 않거든요. 다들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면 정말 곁을 내줬던, 같이 살게 되었던 어떤 인연이어서 그 인연의 시간들을 정말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뭐 거의 한 십몇 년, 특히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키우게 되면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성장 과정과 같이 했던 그런 반려동물이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는 자기가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그런 반려동물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경우, 그 반려동물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반려동물이 떠나게 되면 그런 충격파가 엄청나게 강하게 오죠. 당사자한테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그래서 사실 가족들이 전부 다 힘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정상적이, 그래야지 맞죠. 그게 가족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그냥 애완동물 취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처럼 생각하지.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펜로스 증후군에 펜로스라는 말도 그런 반려동물, 나와 인생을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인연에 대해서 펫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그냥, 그리고 떠나보낸 부분에 대해서 로스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도 저는 그것이 그런 반려동물의 어떤, 반려동물과 함께했던 그런 가족 구성원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우울증이 좀 심하게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정신과에서 어떤 도움을 받는 부분, 제가 이제 정신과 약을 먹는 의의라든지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과 약이 해주는 역할은, 그 정신과 약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한테 생긴 문제 때문에 나한테 발생하게 되는, 내가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가 적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굳이 과잉으로, 굳이 예민하게 느끼진 않도록 그렇게 좀 필터링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내 인생에서 힘든 순간에 내가 있다라고 할 때는 정신과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치 눈 나쁜 사람이 안경을 끼고 이빨이 부러진 사람이 임플란트를 하고 그러듯이 내 생활에 어떤 퀄리티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나한테 굉장히 좀 괜찮은 시간,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이렇게 보내는 편안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뭐 하루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어떤 이런 시간들을 저축하듯이 계속 쌓아야 이 시간들이 결국 내 과거로 흘러들어가면서 내 과거에 불편했던 불안정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을 희석시키는 역할들도 하겠지만, 나한테 앞으로 닥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감정 경험들을 얘네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가 가능하면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보내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정신과 약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마음의 경험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의 경험의 시간들을 계속 쌓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시 이제 또 그런 펜로스 증후군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이제 먼저 무지개 다리로 떠내보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상의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다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첫 반려동물이었을 경우에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다시는 못 키우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다시는. 그렇죠. 왜냐면 그 아픔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은 또 이제 다른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어. 근데 가족들이 반대. 너는 안 돼. 너는 보니까 이렇게 반려동물이 떠나갈 때 이렇게 반응이 큰 걸 보니까 넌 정신력이 약해서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보면 이제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반려동물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같이 함께 해와셨던 분들은 또 2마리, 3마리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새로운 인연을 맞아들이는 일에 그래도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는데, 보면 정말로 이렇게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더 이상 나는 도저히 그 아픔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다. 나는 다시는 이렇게 아프고 싶지 않다. 너무 괴롭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반려동물을 다시, 그 반려동물과의 인연을 다시 만들기를 주저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제 또 인연이 됐을 때 또 반려동물과의 인연을 또 만드시는 분들이나, 사실은 반려동물을 먼저 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로 이렇게 떠나보낼 때의 그때의 괴로움은 사실 두 분 다 똑같으세요. 좀 더 덤덤하게 대응한다고, 또 다른 반려동물을 드린다고 이분들은 뭐 멘탈이 강해갖고서는 한 마리 죽었으면 또 한 마리 드리면 되지, 이런 거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보통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족 구성원, 이게 다시 이제 새롭게 가족 구성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다시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런 빈자리를, 그냥 단순하게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내가 반려동물을 새로 입양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의 인생이, 그게 이제 강아지면 강아지, 고양이면 고양이, 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앵무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도마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구성원과, 가족 구성원과 같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또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단지 마음이 열려 있는 거지 대체하려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대체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말티즈라고 해서 생긴 건 다 비슷하지만 그럼 성격까지 비슷하냐? 아닙니다. 강아지마다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 다 성격이 다 달라요. 뭐 비슷한 공통적인 특징은 있겠죠. 그런 걸 보면은 가끔 이제 떠나간 애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다릅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보면 비슷하게 닮은 부분도 있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입양을 또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좀 이거는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올리는 영상들은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고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런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사실 그런 영상이고,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사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새로 입양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걸 뭐 의도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내시다가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을 거부만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신기한 게 강아지를 키우셨던 분이나 고양이를 키우셨던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지나다 보면 결국은 또 그런 인연이 생깁니다. 그게 한 달 만에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1년 뒤에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2년 뒤에 생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인연이 또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또 우연찮게 찾아와요. 그때 그냥 열린 마음으로 있으시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느냐, 뭐 제가
강아지 기르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뭐 추천을 드리고, 그럼 강아지를 안 기르면 이렇게 이런 아픔이 없을 텐데 왜 이런 아픔을 더 감당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뭐 천성이 예민하게 태어나고 날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뭔가 본인이 지금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기억을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런 어떤 어린 시절에 뭔가 결핍이나 뭔가 좌절감이나 어떤 실망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불안과 긴장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사람들, 그런 불안한 사람들은 뭔가에 의존하고 싶어 해요. 의존을 하고 싶어 하는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갈증을.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인간한테도 의존하려고 하고요, 물건한테도 의존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애착 인형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자기 자신의 불안함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의지할 대상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불안하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평상시에, 예를 들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과 불안한 사람과, 불안과 긴장이 몸에 배어서 불안한 사람과 결국은 인생의 어떤 똑같은 사건을 겪는다, 똑같은 시간을 보낸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마음의 배터리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인 즉슨 이런 사람들은 그런 반려동물이 떠나서 펜로스 증후군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런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본인이 불안하고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의 배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소모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두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우울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었을 상황들을 사실 이런 의지를 하면서 반려동물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어떤 깊은 신뢰감을 갖고 그러는 과정에서 마음의 어떤 힐링을 받아서 좀 덜 불안하게, 덜 긴장하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왔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은 지금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 원래는 2번, 3번, 아니 대여섯 번, 아니 10번 우울증에 걸렸을 수 있을 그런 시기를 그냥 넘어왔던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이 뭐 거짓말인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반려동물과 그런 깊은 유대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반려동물한테 굉장히 의지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셔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유난하게. 그래서 자기처럼 생각하시고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행동 치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유대관계를 맺는 부분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거 본인이 불안하니까 어떡해. 근데 이 강아지나 고양이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양이는 길냥이만 이렇게 좀 봤고 집에서 직접 키워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고양이가 좀 야생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유대관계를, 깊은 유대관계를 맺기에 되게 이제 어려운 좀 동물로 그렇게 인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강아지만, 개만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개가 주는 이 댕댕이들이 주는, 멍멍이들이 주는 이 사랑은요 무조건적이에요. 주인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거조차 따지지 않아요. 그냥 사랑을 줍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요. 자기 인생도 걱정 안 해. 무슨 강아지들이 무슨 뭐 주머니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먹을 거 안 주면 당장 내일부터 굶는 건데도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그냥 지금 오직 사람, 자기 주인하고, 주인이란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웃깁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가족인데, 무리죠. 강아지도 무리동물이고 사람도 무리동물이죠. 같은 무리인데, 이런 같은 무리 구성원과 같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그냥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즐길 뿐이지 다른 생각 안 해요. 걱정, 고민, 염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같은 든든한, 어떻게 보면 같은 무리죠. 우리한테 곁을 내주고 또 우리도 곁을 내주고, 그런 든든한 어떤 유대감 속에서 마음의 안정도 생기고, 실제로 그런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 그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고 그러면은 혈압도 떨어지고 당도 떨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강아지랑 이렇게 눈을 쫙 마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강아지한테도 이런 모성애를 느낄 때의 그때의 신경전달 호르몬이 이렇게 쫙 분비가 된다고 해요. 옥시톡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진답니다. 강아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도 마음이 따뜻해진답니다. 이런 상호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호작용의 덕을 정말 더 많이 봤던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펜로스 증후군에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펜로스 증후군이 아니라 또 다른 가까운 사람들이 곁을 떠날 때라든지 자기한테 정말 중요한 어떤 인연들과 헤어질 때는 우울증을 겪게 되실 거예요. 그때는 펜로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죠. 하지만 우울증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받았던 어떻게 보면은 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반려동물을 키워서 펜로스 증후군이 생겼다는 아닌 거예요. 그런 펜로스 증후군에 이렇게 펜로스 증후군이 생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우울증에 좀 잘 이렇게 걸리실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반려동물과 같이 하는 시간 동안 잘 지내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반려동물과 이제 그런 어떤 정말 너무 괴로워서 너무 못 키우겠어요 이럴 때 저는 그런 얘기도 드려요. 아니 이렇게 반려동물을 이렇게 베테랑으로 잘 키우실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이런 어떤 지식을 갖고서는 또 다른 또 불쌍한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또 새 삶의 기회를 주고 또 다시 같은 가족이 돼서 또 떠나보낸 애가 보냈던 시간보다도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고 또 본인도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떠나보내고 또 다른 인연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들도 인간들도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갔을 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그런 인연들과 그런 어떤 마중 나와 있다 그러잖아요. 반려동물들이. 그런 반려동물과 이제 저 세상이니까 거기서는 이제 누가 먼저 죽을지 그런 걱정 없이 그냥 끝까지 행복하게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을 좀 열고 또 그런 인연이 오게 되면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애도 반응 중에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잘 못하고 어떤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그때는 정신과적인 도움을 받아서 또 그런 어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좀 손해 없이 불이익이 없이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펜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좀 그런 의견은 펜로스 증후군을 좀 이렇게 걸리시는 어떤 좀 남들보다도 더 유난히 이렇게 펜로스 증후군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동안에 반려동물한테 큰 덕을 봤다. 원래는 우울증에 잘 걸릴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동안에 반려동물 덕분에 우울증에 안 걸리고 그래도 버틸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이 정신과 약물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해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받은 은혜를 또 이렇게 다른 인연들한테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저의 어떤 사견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는 견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는 한 15년, 16년 정도 됐나요? 이제 그때 이제 저희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반려견 하면은 이제 말티즈와 푸들이 아주 대세였죠. 털이 잘 안 빠진다고, 관리가 쉽다고.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인연 이런 가족과 같은 이런 거보다는 관리가 쉬운 품종을 선택을 했어요. 참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좀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털 잘 안 빠진다 그래서 이제 말티즈를 이렇게 첫째로 우리가 이렇게 분양을 받게 됐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그런 펫샵에서 분양받지는 않았어요. 그런 공장견을 분양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미용샵, 어디 보면 동물 미용실 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 견주들이 분양을 의뢰한 동물들을 이렇게 좀 대신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소개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말티즈를 처음 분양해서 개를 정말
처음에는 지식이라고는 양파랑 포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밖에 몰라서, 그 당시만 해도 뭐 인터넷에 반려견을 어떻게 키우는지 뭐 이런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또 인터넷이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미용샵에 있는 사장님이나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한테 항상 물어봤어야 돼요. 이런 애가 이런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쉽게 말하면 오줌을 싸는 거 어떻게 이렇게 가리게 해야 돼, 그런 것까지도 요즘은 뭐 유튜브에 다 나오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사람한테 물어봤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딱 한 마리만 키울 생각이고 잘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놈이었어요. 초보가 키울 수 있는 강아지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말티즈가 생각보다, 그리고 저희가 첫 인연을 맺은 말티즈가 고집이 엄청나게 센 말티즈여서, 저희는 말티즈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착한 애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다가 또 이제 얘처럼 누가 이제 분양을 맡긴 거죠. 근데 그냥 하얀색 뽀메였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또 하얀색 뽀메가 요즘에 이제 비숑이나 뭐 이런 것처럼 유행 견종이 돼서 엄청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도 비싸지만 각광을 받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털이 많이 빠진다 그래갖고, 또 그때도 막 관리가, 그래서 털이 많이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뽀매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귀엽다 그래서 미용샵 갈 때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얘가 3개월이 지나도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점점 커지고, 더 분양이 안 되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뽀매의 견주가 되시는 분이 사랑을 정말로 잘 받을 곳에 보내고 싶다. 그래도 이게 까다로워진 거예요. 이게 주인을 만나는 일이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3마리를 낳는데 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좀 못생긴 애 2마리는 자기가 키우고, 가장 예쁘고 어느 딴 집에 가서도 사랑을 받겠다고 싶은 제일 괜찮은 애를 이렇게 분양시장에 내놓은 건데 얘가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되게 착한 게, 이 주눅 들어있는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 중 속에서도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들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착하고 얌전하고. 그래서 아이고 얘는 안 됐다, 누가 빨리 데려가야 될 텐데 그러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저희 보고 데려가실 수 있겠냐고. 안 그래도 제가 그 원래 견주님한테 그 사장님이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요런 집이 있는데 아마 요런 집이면은 여기 잘 키울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2마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사실은 1마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걸 상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1마리도 상상을 못했는데, 1마리 이후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또 2마리째가 된 거죠. 2마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2마리를 키우니까 또 2마리 키우는 게 또 당연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잘 지내다가 이 2번째로 들어온 이 하얀색 뽀메가 7살 되던 해에 심장마비로 먼저 무지개다리를 떠났어요. 그때 이제 제 품 안에 안겨 있었는데, 품 안에 안겨서 테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뽀매다 보니까 위장이 약해서 그런지 이렇게 잘 체하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또 좀 그렇게 좀 소화가 잘 안 되는지 좀 사료도 거부하고 좀 그래서 아이고 얘 또 속 안 좋은가 보다. 저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손에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안고 있으니까 이게 손에 느껴지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느낌이 이 손에 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눈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랍시고 또 꼴에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랑 둘이서 막 호들갑스럽게 막 큰일 났죠. 사실은 너무 경황도 없고 그래서 당황하고 막 하는데 결국은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보내니까 그때는 정말 충격이 많이 크더라고요. 충격이 많이 크고 집사람도 되게 충격이 많이 컸었고 한 1년 넘게 좀 충격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사실은 얘가 이렇게 급하게 갔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수의사 선생님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애의 엄마도 비슷한 나이대에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다, 유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들은 집에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까는 죽어 있었대요. 무지개다리 건너 있었대요. 그것도 못 봤다고. 또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도 이제 떠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후회되는 모습은 사실은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제세동기, 우리가 전기축경기 있죠? 그거 아니면은 사실은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도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사망하게 되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주인들의 좀 그래도 웃고 이렇게 예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후회가 됩니다. 계속 후회가 되고요. 이렇게 수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좀 두 마리 키우는 게 항상 익숙했기 때문에 또 한 마리 남은 애가 또 외로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 그런 생각으로 혹시라도 또 누가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이 안 돼서 그렇다면 좀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십시오. 특히 건강한 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뽀메 때 하얀색 뽀메 희마였는데 희마 때문에 좀 마음의 충격이 있었던 터라 좀 건강한 놈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이제 집에 왔는데 한 달여 정도 지났을까 이제 바로 또 연결이 돼서 막상 또 같은 뽀메 견종이에요. 제일 그 형제 중에서는 제일 그 5마리가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제일 약한 애. 그래서 분양이 아직까지는 어디로 갈지 결정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면 데려가시라고 해서 저희는 뭐 그래서 생각 없이 그래. 그렇다면은 좀 제일 좀 무게도 작고 그러니까 좀 엄마한테서 뭐 저희는 뭐 3개월이 됐든 4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 충분히 먹고 사회화도 충분히 시켜서 나중에 저희 집에 그럼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은 그 강아지가 한 6주 태어난 지 6주 만에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안 그래도 그 견주 아주머니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제 그 애기들의 어떤 근황을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는데 집에 있는 전선들이 다 작살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 빨리 데려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뭐 저희는 더 오래 있어도 되는데 그냥 그럼 만약 빨리 데려가라 그러면 데려오겠습니다. 그러고선 데려왔는데 이제 얘가 범인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그런 뭐 핸드폰 케이블이나 뭐 전선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가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작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벽지도 다 뜯어먹고 뭐 그런 아이가 근데 우연히도 같은 뽀메어 같고 또 그걸 보고서 이제 또 이제 아이는 저희 집 아이는 실제 사람 아이죠. 아이는 또 아이대로 엄마한테 그 뽀메가 떠나갔다고 해서 걔가 떠나갔다고 해서 대체품을 구한 거냐?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선 이게 입양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됐다 우리도 이렇게 모르게 됐다 하는데 얼렁뚱땅 그렇게 2마리가 됐습니다. 원래는 2마리를 키울 때 보니까 얘가 이제 첫째 애가 한 달여 정도는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생각에는 떠나간 애를 생각하면서 좀 치부레도 하고 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이 강아지들은 이게 멘탈이 강한 건지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기한테 모든 사랑이 집중되니까 얘는 뭐 아주 신났어요. 신났다가 오히려 이제 뽀메 새롭게 인양한 뽀메가 왔을 때 얼마나 시무룩해 하든지 참 그래서 이게 인간하고는 이게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좀 저도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 외에 계속 2마리를 키우다가 이제는 얘가 처음에 입양한 말티즈가 이제 노환이 생긴 거죠. 노환. 이제 심장 판막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뭐 산소방 때문에 병원도 들락날락하고 급기야는 나중에 집에다가 산소방도 만들고 그럴 정도로 그랬었는데 약도 오랫동안 먹었어요. 몇 년을 약을 먹었습니다. 심장약을 몇 년을 먹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새벽 4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얘가 항상 밤에는 저희가 산소방에 넣어놨는데 잘 때 동안이라도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라고 넣어놨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낑낑대면서 자기가 원래 좋아하던 그 테이블 밑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해서 이제 테이블 밑에 그래 그럼 좀 들어가 있다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나와 그랬는데 거기서 그날 무지개다리를 건넜어요. 근데 이렇게 노안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그리고 이게 항상 산책할 때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숨차하고 이런 모습을 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때 이제 더 이상 괴롭진 않겠다 이젠 편안하겠다 이 마음이 더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걔는 이제 저희가 뭐 심폐소생술이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잘 가라고 해줬고 근데 마침 제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급사했던 어떻게 무지개 다리를 진짜 경황도 없이 보냈던 희마라는 하얀색 뽀메와는 때와는 다르게 그래도 좀 그게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마음에도 달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무지개 다리를 어떻게 떠나보내느냐가.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드디어 이제 한 마리가 됐으니까 이제 고즈넉하게 이제 한 마리 열심히 키우자. 이제 우리는 한 마리다. 원래부터 한 마리였으니까 지금 이제 뭐 부부 둘이서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한 마리가 딱이다. 그래서 한 마리를 열심히 키우고 있고 얘는 뭐 산책 하루에 2번씩 나가고 막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저희 딸내미가 베들링턴 테리어를 연구실에서 구조한 베들링턴 테리어를 키우고 있었는데 한참 키우고 있던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누군가 푸들 새끼를 애기 푸들을 갖다가 동물병원 앞에 버리고 갔대요. 수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구조를 해서 인보할 사람을 찾았는데 이제 마침 저희 딸내미가 인보를 신청해서 인보를 하게 된 거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주인이 안 나타나서 이제 그 애기 푸들을 입양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애기 푸들과 기존에 있던 그 베들링턴 테리어와는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아요. 그래서 매번 짖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아이가 저희한테 얘 푸들을 좀 데려가서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얘가 이제 혼자서 지낸 시간이 한 몇 개월도 안 돼요.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결국은 푸들을 또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딸이 보낸 푸들과 나중에 들어왔던 뽐에 이렇게 2마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자식도 무자식인 사람도 있고 1명인 사람도 있고 2명인 사람도 있고 3명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다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뭐 본인들이 뭐 임신 계획을 했다 뭐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인연이 있어야 또 그 자식을 또 만나게 되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이게 뭔가 인연이 있지 않나. 왜냐면 저희가 뭐 억지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지 않아도 또 2마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결국은 반려동물을 항상 2마리씩을 이렇게 계속 키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펫샵에서 반려견을 이렇게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반려묘나 반려견을.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마치 그것이 인간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보니까 이 반려동물은 상품처럼 이렇게 우리가 원할 때 들여오고 원할 때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인연 같아요. 정말 만나게 되는 인연, 그래서 같이 살게 된 인연.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한테 주어진 인연이 어떤 인연일지는 사실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막 거부하고 또 막 원한다고 뭐 남녀간에 헤어지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애정 문제로 이제 갈등이 생겨서 오게 되면 한 달 전에 헤어졌어요. 뭐 이런 게 얘기하면 내가 볼 때는 이제 연애라는 것도 헤어지자고 말해도 만날 인연이면 또 만나고 또 그게 헤어질 인연이면 아무리 둘이서 서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그래도 결국은 헤어지게 돼 있다. 그런 만남이라는 게 결국은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게 다 인간 뜻대로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로 우리 이제부터 만나자, 말로 우리 이제부터 헤어지자, 그걸로 결정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 반려동물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생기는 어떤 그런 인연들을 그냥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반려동물들도 많으시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제 주변에는 그 반려동물하고 관련돼서 이제 진료 시간에 저랑도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 그 분들이 다들 이렇게 이제 펫샵 가서 뭐 사야 되겠어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은 기회가 되면 입양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기회가 뭐 동물 그래서 이제 보호소 같은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역시 그걸 보면서 역시 정신과 진료는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남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받는 거구나. 정말 나쁜 사람들은 하긴 정신과 치료 받지 않겠지? 라는 좀 그런 생각도 또 한 번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에서 뭐 이거는 펫로스 증후군과는 상관없는 거지만 저도 이제 견주로서 어떻게 보면 반려견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당부를 드린다면 정말
그 공장견을 이렇게 뭐 와서 파는, 이렇게 전시장에다가 이렇게 마치 상품처럼 놓고서는 그냥 그 LED 조명 속에서 그냥 이렇게 광고하듯이 그렇게 파는 데서는 절대로 반려동물을 이제 구입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런 보호소에 가서 유기견을 만나실 수도 있지만, 동물병원 같은 데 이렇게 좀 부탁을 하시거나 뭐 그러면은 그런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견을 분양하는. 그럼 그럴 때 저희한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면 나중에 동물병원에서 연락을 또 줍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입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펫로스 증후군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신 그런 분들은 바꿔 말하면 그런 본인과 같이 지냈던 그런 반려동물 덕분에 그동안에 원래는 우울증에 여러 번 걸렸어야 되는데 다행히 걸리지 않았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 다른 반려동물한테 또다시 본인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